나이가 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하다. 여러 인간관계 관련 책을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말처럼 생긴 대로 살게 된다는 것도 믿을 만하다. 어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잘생긴 사람이 평균 연봉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다. 물론 이는 정말 잘생김과 못생김의 단순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고난 생김새가 아니라 얼마나 외모를 가꾸었는지에 따라 얼굴이 달라 보인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외모를 방치한다면 관리를 잘한 사람보다 늙어 보이고 못생겨 보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해 역전의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역전의 기회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링컨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한 말은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것과 관리의 중요성을 모두 대변하고 있다. 그간 살아온 삶은 얼굴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긴다. 혹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는다.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겠지만 인생에 많은 우는 사람과 함께 들어온다고 한다. 외모는 상대방의 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화장을 더욱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들의 자존감과 외모 관리 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여성 노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모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을 예방하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한다. 여성이 외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며 여성 노인들도 신체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미용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여성 노인들은 아무리 연령이 높아도 화장을 하고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들의 우울감은 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여성 노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변화가 수반되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면서 소외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가되어 우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 자주 왕래하고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노인은 외모에 관심이 높으며 생활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의복 생활에 만족한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 봉사활동, 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등을 통하여 적절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높이고 우울을 떨쳐내어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노인 여성들은 보다 세심한 외모 관리, 헤어 관리 및 의복 착용을 통하여 감소된 여성 노인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바람직한 인상 형성을 통하여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성 노인들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개발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노후의 생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우울을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 노인들의 외모 관심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생활 만족의 매개 요인을 통해서 우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성 노인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외모 관심에 부응하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유발할 수 있는 미용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외모 변화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 노인들의 우울 예방에 활용되어야 한다. 비단 연예인만 외모를 가꾸는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데 대단한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 외모를 가꾸려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고 숨 넘어가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다. 최소한 매일 세안을 하고 스킨, 로션, 크림을 잘 챙겨 바르고 외출 시 선크림만 잘 발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운동이다. 앞에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이기에 피부, 동안, 미모를 위해 외모 및 체형 관리를 신경 써야 한다. 인생을 더 즐겁게 살기 위해 더 젊어지는 중년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피부 노화는 신체 노화 중 가장 눈에 먼저 띄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중년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검버섯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저승꽃이라고도 불리기에 거부감이 더욱 크다. 게다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며 기미도 더 증가하게 된다. 이런 점, 기미, 잡티, 검버섯,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노화의 흔적만 제거해도 인상이 훨씬 더 환해 보일 뿐더러 어려 보일 수 있어 중년들에게 피부과 시술이 인기다. 하지만 요즘은 피부과 말고도 유튜브나 인터넷의 집에서 기미 제거하는 법 등의 정보들이 많으니 찾아보길 바란다. 목주름을 보면 나이가 보인다는 말도 있듯이 얼굴에는 각종 팩, 좋은 크림을 사용하면서 목 피부 관리는 소홀히 하게 된다. 100세 시대 어려 보이고 싶은 50, 60대라면 눈가, 입가 주름에 이어 목주름 관리도 필수다. 스마트폰으로 삶이 좀 더 편해졌지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수면 방해, 목 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등의 질환을 낳는데 휴대폰을 보는 행동이 위의 목 질환뿐만 아니라 목주름에도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장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자세는 목주름의 원인이 되곤 한다.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목주름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생기듯이 목에 생기는 수평의 주름은 주로 나쁜 자세에서 비롯된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봐야 한다면 아래로 내려서 보지 않고 눈높이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너무 높은 베개를 베는 것 또한 똑같은 자세다. 적당한 베개의 높이는 6에서 9cm 정도로 목등뼈가 C자를 유지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 그리고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절하다. 안검하수는 눈꺼풀 처짐 증상이라고 한다. 중년이 되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사라지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이다. 안검하수가 생기게 되면 윗꺼풀이 내려와 속눈썹이 눈을 찔러 염증이 생기거나 졸린 인상을 주게 된다. 시야도 가리다 보니 눈에 힘을 주고 눈을 뜨게 되어 이마 주름도 증가하게 된다. 안검하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하는 시술에는 상안검 수술이 있다. 상안검 수술은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처져 늘어진 조직을 잘라내고 제거하는 수술이다. 대부분 염증을 방지하고 시야가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선택하는 수술이지만 상안검 수술로 인한 인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 선택하기도 한다.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젊어 보일 수 있다.
수척해진 분들은 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아한 중년으로 이미지 전환을 할 수 있다. 얼굴에 맞는 색으로 좀 더 밝게 염색을 하거나 가르마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쉽지만 효과는 충분하다. 중년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하게 되며 모발과 두피 건강이 악화되어 탈모로 이어지기도 한다. 탈모가 생기는 데는 유전, 스트레스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노화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탈모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게 되고 자신감을 약화시킨다. 탈모인이 증가하면서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치료제들이 많이 생기고 탈모 치료에 대한 가설들이 떠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탈모 샴푸, 약, 두피 클리닉 등 많은 방법이 나와 있다.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허위 과대 광고 적발 건수가 약 10,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는 스트레스, 유전, 호르몬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상이한 만큼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좋다. 서울대 연구팀이 59세에서 84세 성인 남녀 68명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와 비교해 볼 때 당신은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느끼는 이들의 뇌는 실제로 노화가 덜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외모 관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도 많지만 어느 시점부터 자신을 젊게 가꾸고 외모에 신경 써야지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수월해진 것 같다. 나는 내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고 세련되고 호감 가는 인상으로 외모 자신감을 올리며 제 이후의 전성기를 누려보자.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도 너무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대중목욕탕에서 온탕을 하다가 문득 눈길을 끄는 할머니가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온화함과 인자함이 얼굴 가득 드러나 있어 저 할머니 참으로 깊이 있게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주위 다른 분들의 얼굴도 살펴보게 되었다. 불만을 가득 품은 듯한 얼굴, 욕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피부는 곱고 주름이 별로 없지만 왠지 차갑게 보이는 얼굴 등 미모의 차이를 떠나 눈에 들어오는 할머니들의 얼굴은 다르게 보였다. 인상을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나이를 먹으면 성격이 얼굴에 보이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듯 70 넘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풍기는 각각의 이미지가 있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 나이 50이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주위에는 몸 관리를 하고 성형이나 화장 등으로 외모를 가꾸기에 따라 10살 정도 나이차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살아온 삶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다. 언행이나 생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판단되기 때문이다. 얼굴은 영혼의 모양이라고 한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목욕탕에서 특별히 좋은 인상으로 내 눈을 끌게 한 할머니도 학식이 풍부해서 그런 얼굴을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신보가 고와야 건강하고 몸에 배어온 습관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한다. 평소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후덕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남을 것이다. 내 나이 70이 지나서 그 누군가가 목욕탕에서 나를 훔쳐보며 참 욕심 안 부리고 편안하게 늙은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신체는 조금씩 기능이 떨어진다. 젊은 시절 뽐내던 싱그러운 외모도 흰머리와 주름투성이 얼굴로 변한다.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 길어진 노년의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누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한마디 하면 풀이 죽고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피부를 가꾸고 젊어 보이기 위해 유행하는 패션을 쫓아가고 젊은이들이 하는 취미도 무리해서 배운다. 그러나 늙음은 막을 수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만 떨어질 뿐이다. 9988이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고 구호를 외치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은 계속 진행된다. 다들 매일매일 늙음을 한탄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점점 노화되어가는 신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에게 젊은이들과 잘 어울리며 사랑받는 비결을 묻자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촌스러운 게 있잖아. 그런데 젊은 애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막 신통하고 장하고 그래요. 내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걸 잘 알아서 노력을 해요. 애들처럼 똑같이 욕심 안 내고 밥값은 내가 내고 라고 대답하였다. 연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치열하고 까다로우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그녀지만 젊은이들과 함께할 때 유연한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몸의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력이 왕성하던 때의 활동을 유지하려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년기에 자신의 신체 능력보다 의욕이 앞설 때 부상이나 병이 발생하기 쉽다. 노년의 몸은 노화되는 상태에 맞는 속도로 보행을 하며 절전 모드 상태처럼 에너지를 유지해 두어야 한다. 점점 굽어가는 척추를 곧게으른 자세로 생활하며 오래도록 자리 보행할 수 있도록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근석 작가는 고수의 몸 관리하기에서 젊어서는 식스팩과 같은 멋진 몸을 갖는 것이 목표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몸의 자유와 독립이 운동의 목적이어야 한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하며 자유롭게 살다 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반듯한 자세를 갖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영양 섭취로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립을 위한 기본인 관절을 해치는 주범이 비만이기 때문이다. 나이 든다는 것의 상징인 흰머리와 탈모, 주름진 피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염색과 진한 화장도 눈의 피로를 가져오면 그만두어야 한다. 시력과 청력은 노화의 과정에서 행복 유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잘 보호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노인의 심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시도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자극을 주었을 때 노화되지 않는다. 노인의 지혜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기기를 용기 있게 익힌다면 내 건강관리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 지하철에서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앉은 노인 곁에는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다. 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어서라고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후각은 쇠퇴하고 노인에게는 씻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노동으로 변한다. 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매너 있는 태도가 몸에 배도록 노력해서 주위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영화 인턴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맡은 주인공 벤은 매일 출근할 때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메고 사무실에 나타난다. 시니어로서 친절한 매너를 보임으로써 함께 일하는 젊은 친구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게 된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지만 주름진 안에 축적된 평생의 경험으로 노화의 과정을 지혜롭게 맞이하면 좋겠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젊은 시절의 기준과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웃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시 일부분을 읽어보겠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당신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이 시는 외모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준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외모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보기 좋아서가 아니다. 외모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자신을 가꾸는 과정에서 얻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는 단순한 미용의 차원을 넘어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여성 노인들의 연구에서 보듯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는 우울을 예방하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외모 그 자체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 피드백 때문이다. 또한 외모 관리는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선입견이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이 곧 다른 영역에서의 관리 능력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모 관리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표현이기도 하다.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 밝고 긍정적인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외모 관리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얼굴에 스며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중요해진다. 링컨의 말처럼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70이 되면 자신의 삶 전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감이 얼굴의 깊이와 품격을 더해주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외모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겉모습을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타인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도 입이 근질거려서 만날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냥 그 사이를 못 참고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한다. 나이가 드나 안 드나 웬만한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면 입이 근질거리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다. 마치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괜히 말을 그었다가는 화를 자초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고로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가 있듯이
섣불리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마치 금기와 같아서 한번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자신의 장점이나 자랑거리를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젊을 때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초라해 보일 뿐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건강 자랑이다. 야, 나는 원래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강철 몸이야. 내가 뭘 가장 자신 있어 하는지 알아? 체력이야, 체력. 나는 여태까지 아파서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어디 가면 아직도 나를 연년 아래로 본다니까. 40대로 봐요, 40대로.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나면 중병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가는 수가 많다. 건강에 과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몸에 대해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다. 마치 자신만은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골골백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체력이 어렸을 적부터 워낙 약하거나 잔병치레가 많아서 몸을 잘 알고 평소에 조심하고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암과 같은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며 지낸다. 반면에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과신 때문에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도 돈처럼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 자랑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것이나 아직 크게 아픈 일이 없었다면 그저 감사해야 하고 겸손할 일이다. 그리고 더 잘 보살펴야 하고 오만해지면 안 된다. 건강은 주어진 선물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함을 잃고 만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돌봐야 한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내일도 모르는 일에 대해 확신하는 것과 같다. 건강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 자신의 건강한 몸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타고난 체질이나 유전적 요인, 그리고 운이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력만으로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다.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오늘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건강을 자랑하기보다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또한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배려는 자신의 좋은 상황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과거다. 동창 모임에 나가보면 여전히 자기가 더 공부 잘했었다며 나는 1학년 때 몇 등이었네, 네가 내 밑이었네 하면서 언쟁 아닌 언쟁을 벌이는 친구들을 보게 된다. 아니면 좋은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뽐내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창시절의 성적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해본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대기업을 다녔다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그런 것들을 앞세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좋으면 그냥 계속 그 회사 다니면 될 것 아닌가. 왜 이민 와서까지 자기가 어디를 다녔다, 어떤 대기업을 다녔다, 무슨 일을 했다며 자랑하고 다니는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깔려 있다. 지금의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도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옛날에 빛나는 영광 따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치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다. 지난 얘기가 많아지면 그게 바로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무리 찬란했던 과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학창시절의 성적이나 젊은 시절의 직장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과거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자신이 그만큼 초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서 나와야 한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시간의 흐름이다. 20년 전, 30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 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평가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다. 과거는 경험으로 남겨두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자세다. 과거의 영광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되 그것을 타인에게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담이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장이 멈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으니 과거의 것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새로운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자식 자랑이다. 자랑질을 인생 사는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나이를 들어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자랑이다.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은가. 잘 나가는 사람도 한 번에 꼬꾸라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던 사람도 중년 이후에 쭉쭉 뻗어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구나 퇴직한 50, 60대 이후에 늦은 꽃을 활짝 피우는 멋진 인생들도 굉장히 많다. 뭐 할 말 다 한 것 아닌가. 그러니 지금 제 자식이 좀 잘 풀려간다고 해서 떠벌리고 다닐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인생 그거 정말 모르는 것이다. 오늘 하늘을 찌를 듯이 잘 나가던 사람이 내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바닥을 기던 사람이 내일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인생 앞에 그저 겸손해야 할 일이고
자식이 순탄하게 풀려나간다면 그거 그냥 입 닫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들을 보면 마치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양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잘 키웠다고 해도 결국 자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양 여기는 부모들을 종종 본다. 물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 마음이다. 하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과시하려 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이고 그들의 성취는 그들 자신의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 우선 대리만족의 심리가 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다른 부모들과의 경쟁 심리도 작용한다.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심리들은 모두 건강하지 못하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줄 의무도 없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길이 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지 그 길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생의 변화무쌍함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지금 잘 나가는 자식이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집 자식이 훗날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섣부른 자랑은 나중에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초반에 앞서간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들이 놓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바로 듣는 사람의 마음이다. 자식이 잘 되지 못해 속상해하는 부모에게 남의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 진정한 배려는 이런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성공을 조용히 축복하고 실패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다. 자식 자랑은 결국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행위일 뿐이다. 그보다는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는 겸손하게 감사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런 마음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건강 자랑, 과거의 영광, 자식 자랑, 모두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신과 현재에 대한 교만이다. 건강은 언제든 잃을 수 있고 과거의 영광은 이미 지나간 일이며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 모두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다. 건강도, 과거의 성취도, 자식의 성공도 모두 감사해야 할 선물들이다. 그런데 이런 선물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다. 건강하다면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있다면 소중히 간직하며 자식이 잘 되면 조용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입에 올려 자랑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빛이 바래고 만다. 마치 꽃을 꺾어서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꺾인 꽃은 곧 시들어버리지만 뿌리에 붙어있는 꽃은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랑은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는 결국 자신감 부족의 표현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자신감과 허세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지혜다. 겸손함은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자신의 좋은 상황을 굳이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런 배려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자신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혀끝에 올릴 자랑거리 대신 마음속에 간직할 자랑거리를 키워야 한다.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하며, 자식을 자랑하는 대신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마음속 자랑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자부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보람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마치 향기가 저절로 퍼지듯이 말이다. 진짜 자랑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건강하다는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다. 과거의 성취보다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식의 성공보다는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화려한 외적 성취가 아니라 내적 성숙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존감,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내적 힘이다. 마음속 자랑거리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부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 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자신의 좋은 점들을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그것들은 행동과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오히려 스스로 말하는 순간 그 진정성이 의심받기 쉽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난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가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의 품격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침묵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무게감,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진정한 매력이다. 입이 근질거릴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말인지 말이다. 그리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아야 할 말이라면 과감히 참는 것이 현명하다. 그 참음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의 무게감도 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 반면 자랑이나 과시를 위한 말들은
가볍고 공허하다. 듣는 사람도 그 차이를 금세 알아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 능력이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 그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다. 자랑 대신 격려를, 과시 대신 공감을, 자만 대신 배려를 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젊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관대함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받기 쉽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 좋은 대화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말을 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이 가져야 할 성숙한 자세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간다는 의미다. 그 지혜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이다. 이런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다.